네, MBC 얘기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순방은 전용기의 MBC 기자 탑승 거부로 이미 대한민국이 전 세계 언론인으로부터 언론 탄압국이다. 예, 이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가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그 MBC의 520억 탈루 탈세 혐의로 520억을 추징한다. 네. 네. 그 관련하여 잠깐 정리해 주시고.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제 뭐 나라 혹은 정부에서 누구를 괴롭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혹은 이제 괘씸하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괴롭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검찰 수사 받게 하는 거. 두 번째가 탈세 조사하는 거, 세무 조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세금 잘 낸 사람들 혹은 세금 잘 내는 그런 모범 납세 기업에게는 뭐 5년 동안 세무조사 안 해주겠다라고 하는 걸 상으로 줘요. 오죽하면. 자, 그런데 이번에 MBC가 이제 계속 이 정권이 밉보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그랬는지 인과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세청에서 올해 MBC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최승호 전 MBC 사장 재임 시절에 여의도에 있는 사옥을 팔았어요. 6천억인가 주고 팔았는데 그 팔 때 세금을 탈루했다라고 그러면서 520억 원의 추징금을 매겼어요. 520억 원에. 그러니까 여의도 사옥을 매각해서 얻은 차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누락했다고. 그런데 MBC가 바보가 아닐진데. 그건 꽤 옛날 얘기네요. 아니 2018년도부터 그 저기 뭐야 이 매각하는 과정이 이제 한 1, 2년 정도 걸렸거든요. 네. 그 과정 동안에 얘네들이 나중에 추징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기관은 당연히. 그러니까 자기네는 여기저기에다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고 문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법인세나 금액을 따져달라고. 그랬더니 그런 것에 대해서는 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라고 지금 국세청이 때려서 지금 이거 가지고 싸우는 수밖에 없게 생겼다. 이 얘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국세청 세무조사 들어간 것도 사실은 괘씸죄 일환으로 들어간 그렇죠. 거죠. 예, 지난번 그러니까 MBC가 지금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관련하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라든가 허위 경력, 학력, 이력 문제를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이든 전 국민 청력 테스트 바이든 날리면 그 건 이후에 세무조사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MBC가 낸 입장문을 보면서 좀 이상한 게 있었는데 국세청에서 이 결과를 통보한 게 며칠 전이라면서요. 네, 이 그랬다고 내용을 하더라고요.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면서요. 근데 언론에 보도됐잖아요.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화면에 뜨고 있습니다. 예, 저기 보면 국세청이 이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그럼 그건 어디서 흘린 거죠? 국세청에서 알리는 거겠죠. 네. 근데요, 제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MBC 전용기 탑승 거부 그거를 해서 윤석열 정권이 뭘 얻었습니까? 감정적 후련함? 아니요. 저는 이거는 확실하던 거예요. 뭐 다른 이것도 국익 훼손이고 내지는 이런 거 경고? 참 언론의 훼손이고 인권의 훼손이고 다 저거 하는데 이거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나의 신기를 거슬리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보복이 들어간다. 그게 아까 얘기한 검찰의 조사든 아니면 국세청의 조사든 감사원이든 뭐든지 할 수 있다. 솔직히 MBC에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나는 그걸 보여줬다는 거에 가장 큰 거라고 보고 그거 저도 뭐 이상한 건 드는데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만은 아니실 거다. 이럴 때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심기가 같이 영향을 주었을 거다라는 생각은 상당히 듭니다. 근데 이게요 썰이 두 개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결정을 누가 내렸겠느냐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면 대부분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번에 이제 MBC가 자신을 여러 번그 대역 PD 수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대역 써놓고 대역이라고 안 쓴 이런 것 때문에 기분 나빴을 것이다. MBC 기자가 예전에 PD 수첩에서 자신하고 이명수 기자 간의 녹취록 같은 걸 막 틀게끔 만든 것 때문에 또 기분 나빴을 것이다. 그래서 MBC를 그냥 이번 날려버리려고 한 거다라는 설이 하나가 있고요. 이제 그게 좀 더 사람들이 많이 맞다고 동의하는 설인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설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의 설은 그 푸른 나무 새날에 있는 푸른 나무라고 아십니까? 네, 그 권현무 PD가 저에게 얘기해 준 건데 자기가 듣기로는 혹은 자기가 확인한 바로는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그 비행기 안에 자리가 모자라 가지고 누군가를 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여- 명을 뺐어야 된다. 여건을 보통 미리 받아가지고 방송국마다 기자들마다 다 받잖아요. 그게 이제 꽤 오래 전부터 이제 준비를 하니까. 그런데 그때까지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보면은 MBC든 어디든 간에 다 보통 정해졌잖아요. 한 방송국에 몇 명 태운다는 건 어디 갈 때. 그러니까 저는 그때까지는 방송국 기자들 누구든 언론사들이 타는 건 대해서는 전혀 다 문제가 없었고 엑스큐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도 거기까지 뭐 특별히 문제 안 삼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갑자기 그 출발하기 이틀 전에 사람 숫자를 세다 보니까 비행기 자리가 모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군가 빼야 되잖아. 자, 그래서 MBC 보고 빠지라고 했다는 건데 제 생각은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아니 원래 다 정해져 있고 좌석수가 몇이었다는 건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다 옛날부터 알던 건데 갑자기 왜 좌석수가 이틀 전에 없어지냐는 거죠. 그 좌석이. 그거는 누군가 사적인 누군가가 탔거나 사적인 누군가가 수행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예를 들면 뭐 사적인 일을 할 사람, 뭐 예를 들면 코디라든가 뭐 옷을 예쁘게 입히는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탔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라고 그- 추측한다. 라고 생각한다라고. 네. 아니, 왜냐면 푸나의 말이 맞다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때 그렇게 한 거는 뭐 언론 탄압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자리가 모자라서 누군가 빼야 되는데 그러면 너 빼라. 너 꼴보기 싫으니까 너 빼라. 이제 이랬다는 얘기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창피하죠. 왜냐하면 빼는 상황이 오더라도 예를 들면 그럼요. 빼면 안 꼭 되죠. 중요한 사람이 있어서 태울야 된다고 했을 때도 이건 그럼요. 기자단과 협의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기자단은 그리고- 협의해서 어디 예. 한 사람씩 어디서 빼주십시오. 그렇죠. 자, 뭐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기자를 뺀다는 발상은 못하죠. 못하죠. 그럼요. 하더라도. 그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그런데- 사적인 지인을 태웠으면 그 사람을 빼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의원님 말씀을 요약하면 칠링 이펙트 있었을 거다. 지금 이 그럼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완전히요. 예. 그리고 그 칠링 이펙트가 좀 아까 말씀드린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때 전속이 찍은 사진을 받기로 했다든가. 네, 예, 기자단을 예. 기자단한테 비공개를 한다는 네, 이런 야만이 어디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이번 순방은 출발하기 전에도 전용기 MBC 기자 탑승 거부로 언론 탄압 국가의 이미지 낙인 찍기로 인한 국익 훼손. 아, 그럼요. 예. 그리고 순방 중에도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국익 훼손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